네, 거리감 느낀 명락회동이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수해가 얼마 전에 크게 났었죠. 그래서 3번씩이나 수년됐던 이른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의 전현직 대표의 명락회동이 결국 어제 저녁에 성사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각각 그 이낙연계 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두 분 저희 기자단에 공지하신 내용 봤는데 그 외에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뤄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얘기들 거의 대부분 같이 얘기해요. 이낙연 전 대표님 당내에서 앞으로 수련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뭘 지금. 그런 얘기도 나누셨나요? 아니요. 다음에 언제 만나세요? 또 만나세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얘기하셨나요? 뭐 지금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구자홍 차장. 네. 자, 어제 만났는데 사실 제가 만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자, 대담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웃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총선 승리라는 대의 명분에서는 둘이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 안에 강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만난 시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 수해를 이유로 연기했다가 이제 3번째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행위 또는 말을 할 때 금요일에 하는 행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 표명을 금요일에 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론 선도 기능이 신문에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자의 신문에 잠깐 언급되고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회자가 안 되는군요. 네, 이슈가 계속 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 좋지 않은 소식은 금요일에 흘려보내고 좋은 뉴스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갖거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일요일 오전 또는 일요일 오후에 만남 일정 또는 행사를 갖거든요. 그런데 만남을 금요일에 했다. 아, 이것은 안 만날 수는 없으니 만나기로 약속은 했으니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고 메시지가 마땅치 않으니 금요일에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보시면 얼마나 다릅니까? 당의 단합을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대표니까 당의 분열을 막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는 당의 단합보다는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성은 지금 누굽니까? 각종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부 극렬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당의 여론이 좌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만남은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안 만나는 일만 못한 어쩔 수 없는 만남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자홍 차장이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방송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게 뭐 묻히거나 저렇게 다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에 얘기들이 아주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해드린다는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제 경선 때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게 쉽게 두 사람의 사이가 복원될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은 받을 만하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기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기에는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다른 당 얘기지만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계 그다음에 이낙연계 이 양 계파가 잘 화합해서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두 전 현직 대표의 회동, 이 형식만 봐도 양측이 전혀 신뢰가 없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형식을 지적하는 이유가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미디어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날 때도 유튜브로 다 생중계를 할 정도로 미디어를 활용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사진만 찍고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논평만 냈을까요? 이거는 어떤 돌발 발언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측이 잘 조율해서 수석 대변인 명의로 하나하나까지 서로의 지지층에 서로의 메시지만 내자. 이렇게 잘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양쪽의 지지층에는 어떤 소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이 중도층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 복귀했는데 여론의 변동도 없고 이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송금까지 이렇게 불거지니 사법 리스크를 좀 더 지켜보자. 아직 총선이 8개월 남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민주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양쪽 다 미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명락회동 운운하는 관심몰이 쇼는 그만두고 반성과 혁신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남 탓만 하는 걸 보니 둘 중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헛웃음만 나온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막걸리도 2병 먹고 악수하고 하지만 소리 장도 이 말이 웃는 얼굴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서로 이걸 소리 장도랍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미래에 대해서 3가지 관측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서로 단합해서 협조해서 이기는 이게 바로 이제 보완제 역할이다. 이걸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첫째 견해는 왜냐하면 이게 물과 기름이 어떻게 보완제가 됩니까? 이건 안 되고요. 두 번째 관측은 대체제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럼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좀 틀렸다 봐요. 지금 이게 당내 분포를 보면 이낙연계는 얼마 안 됩니다. 이재명계가 압도적이에요. 대체제도 안 된다. 그럼 이게 저는 3번째 견해가 옳다 봐요. 이게 바로 수박이 2조각 딱 나듯이 2동각 난다. 바로 이게 이재명, 이낙연 갈라선다. 이게 수박론이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분단 가능성을 예측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느낌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올라서 35,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가 떨어져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호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짚어주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이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정말 엄중하게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만 안고 총선을 승리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당파라고 해서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신물이 난다. 정말 왜 이렇게 정쟁만 하고 있느냐라고 느끼는 굉장히 많은 분포의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그 지지율을 못 받아내고 있다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뭐 이낙연, 이재명 두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별을 가게 된다면 국민들 마음은 더 가져가기 어려울 겁니다. 두 정치인이 이야기한 대로 단일 대우로, 그리고 지금 여권의 실정,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후쿠시마 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반기는 이슈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려하고 아이들의 건강권과도 이렇게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더 강경하게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이런 무당층의 표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조홍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영장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실제로 아마 있었을 것 같다. 마지막 게이트키퍼 이 전 부지사가 뚫리면 영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아올 수 있다.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과연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명투표 논란, 이게 또 한번 다시
당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8월 영장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소환도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백현동이 좀 빠르지 않을까. 백현동은 이제 25일 날 정진상 실장을 조사했습니다. 항상 이 정진상 실장 다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쌍방울은요. 8월 한 9일이나 10일쯤에 정진상 실장을 소환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백현동이 빨리 소환되고 결국에 백현동과 쌍방울을 묶어서 아마 이게 영장이 청구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정진상 실장 쌍방울이 8월 10일이라면 그럼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 소환은 꼭 며칠 뒤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저는 8월 16일 이후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정면 승부한다. 그러면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민주당은 자중지단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 불체포도 그 포기하겠다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표결한다? 이러면 이게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검찰은 정면 승부로 간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가 저는 이게 유력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